안녕하세요. 이슈이다 시아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버지니아 종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5%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40%가 무너지고 38%, 취임 10달도 안 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좌파들에게 그렇게 까이던 대통령도 취임 첫 2, 3년은 이 정도까지 내려앉지 않았었는데요.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 지지한다는 인간들에게도 짐짝 취급당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공화당과 합의한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짜리만 통과되고 나머지 3조 5천억, 절반 잘라서 1조 7천억 달러로 손본 사회보장 인프라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이걸 중도파는 밀어주려는데 강성좌파가 가로막은 꼴이 바이든은 이제 어찌되든 상관없다. 이건 좌파 정책으로 바이든 사임하든 말든 이건 통과 못 시킨다. 아주 제대로 어깃장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끼리 싸우는 거 바라보는 것이 좀 속 시원한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안타까워 도저히 두고 보기가 힘듭니다. 누군가가 돌아와서 상황 정리 쫙 해주면 좋겠건만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겁니까? 이런 상황 적어도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는 바이든 전성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10달 만에 오다뇨. 정말 바이든 정권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파나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도 당혹하고 있는 게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NBC 뉴스가 1000명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민들 70%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퇴임 직전, 그러니까 땡땡 사태 터지고 의회에서 난리 나고 좌파 매체들이 총공격으로 대통령이 무슨 괴물이나 악의 축이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를 피울 때 그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 70%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게 또 되풀이된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난리칩니까? 고요하고요. 좌파 매체들 아주 잠잠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이 스스로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70%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 때에는 트럼프에게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식으로 난리 피우던 CNN 기타 떨거지 좌파 매체들. 지금은 왜 바이든한테 그런 소리 안 하고 침묵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잠이 옵니까? 저널리스트들의 침묵. 그대들이 미국을 멸망의 길로 걷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 좀 더 알아보면요. USA 투데이와 서폭대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미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9%였습니다. 앞서 9월 20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43%였고 지난달 22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선 42%였는데요. 버지니아 선거와 뉴저지 선거로 나타난 민주당 참패 소식에 바이든의 인기가 5 내지 10% 추락한 겁니다. 오늘 대통령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이라는 답은 4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보다 훨씬 낮았고요. 오늘 의회 선거를 한다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야당인 공화당이 46%로 민주당 38%를 8% 앞섰습니다. 좌파 성향 매체 여론조사니까 오차가 나도 여당에게 유리하게 오차를 왜곡했을 텐데 그걸 감안한다면 거의 공화당과 대통령 지지가 20% 높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희 같은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자신을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 성향도 아니라고 밝히는 중도층 무당파는 다 바이든과 민주당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국일 때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시국을 빌미로 바이든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거나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실시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토픽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이 사임하면 한국처럼 특별선거가 열려 대통령을 다시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모두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으로 완수하게 됩니다. 그 뜻은 지금 바이든이 물러나면 남은 3년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것인데 그럼 미국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겠죠. 이번 설문조사에서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물었는데 27% 나왔습니다. 바이든보다 무능하다고 믿는 건데
솔직히 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기 야망과 발톱, 능력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처세술에서는 힐러리를 능가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오바마가 감싸주고 있어서 정말 바이든이 사임한다면 전면에 등장해 이 미국을 완전히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킬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일에 가린 공포 대마왕, 민주당 초강경파 끝판 보수라는 뜻이죠. 설문조사에서는 또 63.7%의 응답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의 연임을 위해 출마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이제 바이든 재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식적인 게 되어버린 셈이고 이에 따라 당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차기 후보는 카말라랑 버니 샌더스 그리고 그 철없는 알렉산드리아 콜테즈 의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셋 다 초강경 좌파들이죠. 그나마 본색을 숨기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가 중도라고 이미지 세탁해서 후보가 될 게 지금은 뻔해 보입니다. 그 누가 나와도 당연히 대통령에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딱 하나 경계해야 할 게 있죠.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바이든 정권, 이제 우파는 좀 더 넓게 시야를 확장해서 지금 미국을 어떻게 보호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끌고 나가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이며 공화당 기대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드산티스 주지사가 주지사 첫 번째 임기에 약속했던 주요 공약들을 모두 실천했다고 밝히는 동시에 2023년 시작되는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주지사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아주 스트롱하다고 밝혔고요. 교사들 월급 인상 등 교육 개혁도 예상대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다가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수호하고 재건시키는 사업도 순조롭고 치안 강화도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형 자영업자들과 대기업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제정책을 도입해 모두의 환영을 받는 등 첫 번째 임기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조기 완수했다면서 두 번째 임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 그냥 주지사나 연방의원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부시 가문의 못난이 잽 부시, 소리 소문 없이 8년간 주지사했던 릭 스캇에 이어 2019년 플로리다 주지사로 당선될 때만 해도 별 주목받지 못했는데 정말 어느덧 공화당의 돌풍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의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돼 미래 미국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